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간밤 우리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인기 없는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강조했는데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에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시장은 1%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더욱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무래도 12월 CPI에 있는 것 같은데요. 월가에서는 12월 CPI를 6.6%로 전망하면서 전달 대비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 11월에 기록했던 CPI가 7.1%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6.6%의 전망치는 상당한 내림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CPI가 예상처럼 완화가 될 경우에는 금리 인상폭 완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은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포트폴리오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더 좋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 상담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들으면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12시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우리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부터 가져볼 텐데요. 네, 오늘은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인사를 남겨주셔서 제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신나게 좀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퍼플하트님께서 또 항상 이렇게 예쁜 복숭아를 저에게 선물해 주시면서 인사를 남겨주시는데, 네, 퍼플하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산솔님께서도 오늘 빠르게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반가워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준호님도 와주셨고요. 네, 테리 누나님도 와주셨네요. 엄친 누나라고 오늘은 저에게 덕담을 해주셨는데, 네, 테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세곰주말님 와주셨고요. 나머지 분들도 오시는 대로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반갑게 인사해 드릴 테니까요. 인사와 함께 또 종목 고민들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는 최병헌 전문가님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헌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선은 월가에서 12월 미국 CPI 지수가 6.6%를 기록할 거다 이런 전망치를 내놨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잘 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CPI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흐름도 어느 정도는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먼저 예상치를 6.6% 12월 CPI가 하회한다든지 밑으로 6.5, 3, 4, 5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부합 정도 6.6 내외 정도 있으면 7%로 붕괴된 거기 때문에 정시에 긍정적으로 반응돼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주도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전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치를 상회해서 7%대를 머물고 있으면 오히려 최근 올라간 게 다시 빠질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긴축이 계속 더 길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에 대한 물가, 경기 물가, 고용 이런 거 관련된 지표가
핵심적인 지표가 고용시장의 어떤 지수, 고용지수고요. 그 다음에 CPI, 인플레이션 물가죠. 근데 요 CPI가 이제 전체적으로 요거랑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여기인데 이번에 CPI는 미국 CPI 12일 날 발표됐죠. 목요일 날. 그 다음 14일 날 미시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발표됩니다.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인데 지금 현재 고용 지표는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3.5% 정도 해서 괜찮고요.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뭐 긴축해도 별로 문제가 없이 경기가 연착륙, 안정적으로 둔화되는 게 지금 고용지수가 괜찮아서 지수가 올라와 있고요. 이제 CPI, 12월 CPI도 6.6% 정도 예상치를 부합하든지 이 정도로 내려오면 6%대 내려오면 더 이제 물가에 대한 물가가 둔화돼서 안정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에다가 주말에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간대까지 잘 나온다면 예상치대로 잘 나오면 물론 이건 예상치가 발표되지 않지만 이걸로 통해서 인플레이션 잡히겠구나. 이렇게 나오면 미국도 기본적으로 한 5에서 7% 정도 추가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국내 지수도 한국 지수를 보면 지금 현재 저항이 와 있습니다. 2370 이렇게부터. 근데 2410포인트 정도까지가 저항인데요. 이것을 돌파를 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치가 부합하면. 그래서 반전해서 일단은 다음 주 초반까지 2420 정도는 갈 걸로 보입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7% 뭐 아직 긴축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2250 정도는 뭐 충분히 100%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구조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게 보시면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제조업체인데요. 올해 세계은행에서 유럽 성장률을 0%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독일이 제조업 국가로서 선도 국가이기 때문에 미리 주가도 올라갔다가요.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재가 거의 다 반영된 상태고 기대가 반영된 거죠. 자, 그럼 나스닥도 보시면 작년도 11월 20일인데 1월 달에 여기부터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주식 이쪽부터 급락했는데 1월 중순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왜 이렇게 급락했을까? 그래서 물론 2월 달은 전쟁 여기서는 12월 지표가 나오고요. CPI부터 관련된 경기 지표. 여기 12월 달에는 11개 나왔거든요. 그럼 12월 달에 11월 지표가 나올 때 CPI가 7% 돌파를 했었고요. 거기에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물가 경기 긴축이 계속 이어질 거 보여요. 지금 다시 7% 여기 변곡점을 깨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7% 돌파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 돌파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서 다시 여기 7%가 붕괴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요거 때문에 내려왔다면 주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안 그럴 거고. 그래서 추세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국내 시장도 어떤 게 갈 수 있을까요? 보면 오늘 코스피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반도체랑 인터넷주, 카카오 이런 게 올라 오늘도 카카오가 세고요. 물론 이제 우주 관련, 방산 관련 것은 실적 괜찮으니까 내려갔다 반등 중이고 SK하이트 워낙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거고요. 2차 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전체에서 보시면 200등까지는 실적 좋았던 낙폭과대, 실적 워낙 좋아지는데도 낙폭과대주인 웰치모티즈도 급등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이번 장에서 반등에 주도를 했던 것은 첫 번째 낙폭과대 많이 빠진 주식 중에 큰 손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살 수 있는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반등하면 지수가 올라가면 넣어야 되는 자동으로 넣어야 되는 코스피 비비라도 이런 쪽이 좀 더 강했고요.
코스닥 어저께 좀 약했는데, 아직까지 코스닥 이제 706이죠. 코스닥도 지금 오늘은 잘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에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좋은 주식이나 기관들이 많이 사는 주식, 이쪽으로 집중하는 게 좀 더 올해 1, 2월 달은 나을 거다. 1, 2월에 소형주가 되는 장은 아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주 동안 보면서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월가의 12월 전망치와 함께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은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6.6%로 부합할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주도주가 지금보다도 더 잘 갈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내놔주셨고요.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짚어주신 만큼 이 12월 CPI 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기 전에 새로 오신 분들과 조금만 더 인사 나누고 갈 텐데요. 네, 마로니에 입스님 안녕하세요. 찾아와 주셨고요. 세곰쥐말님, 네, 주식은 다 주로 끝나네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약간 그 게임 생각이 나는데요. 노래 중에 주자로 끝나는 말은 추도주, 절강주, 해운주, 조선주, 건설주, 주주 이런 거 갑자기 떠올랐는데 갑자기 부르고 나니까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얼굴이 좀 빨개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네, 이거 보니까 갑자기 동심으로 돌아갔던 때가 생각이 나서 우리 세곰지말님 항상 이렇게 멋있는 라임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첫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상상님께서 보내주신 에이스테크고요. 14,683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기 힘들까요? 이게 질문인데요. 오늘은 6.36%로 6,69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UAE,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 5G 관련 종목들이 소외됐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러한 모멘텀에 기대를 걸고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한다면 원금 회복까지는 가능할지 아니면 약손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팔 때는 아니고 지금은 좀 사도 되는 구간인데 투자자들이 이제 가치와 가격 이런 거 차이도 잘 모르시고 기업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라든지 뭘 해서 먹고 사는 회사인지 반드시 알고 주식을 사든지 해야 됩니다. 비중을 5% 사든 50% 사든 내가 정확히 알고 하면 리스크가 적어지는 거죠. 근데 적게 산다고 손해가 적은 게 아니에요. 5% 산다고 10% 이익 나도 얼마 안 되고요. 손해 나도 얼마 안 돼요. 그죠? 그럼 종목이 계속 5% 사서 반타작 나면 14,000원대 사서 지금 7,000원 이하니까 반타작이죠. 그러면 5% 사가지고 반타작 2.5% 나한테 계좌 수익이 마이너스 하지만 이런 주식이 여러 개 되면 결과는 주식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본 만이라서 이제 본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거의 더블 정도 가야 되는데 이 주식이 과연 더블 갈 수 있는 주식일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에이스테크라는 회사는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면 통신용 안테나, IT용 안테나, 통신 IT,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 안테나 쪽 이렇게 쓰면 그래서 그런 관련된 테마가 불면 뜨기도 해요. 근데 통신 과연 좋을 때 이 회사가 실적을 냈나 보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이스 테크놀로지가 위성통신, 지휘통계 체계 이런 게 솔루션 그렇게 유도 무기 체계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방산용 안테나뿐만 아니라 통신용 모바일 디바이스 안테나 이런 거 많이 하죠. 기지국에용 RF 장비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쪽이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죠. 그럼 이 성장하는 산업은 5G에 관련 성장했다면 2020년도 전에 이미 2019년도부터
이 5G의 매출은 이익은 시작됐는데 이 기업은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적자가 600억대나 났죠. 27억이 그 전에 19, 27억밖에 안 났어요. 그러면 코로나 5G가 본격화가 이때부터 늘어야 되는데 엄청 적자가 많이 발생됐죠.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 흑자 전환한다고 하지만 지켜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5G로 가면 핵심적인 수혜주가 아니고 그냥 테마 자율주가 아니라 테마 뭐 방산 관련된 움직여봤자 이 이익을 못 내는 회사잖아요. 믿기 힘든 회사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165에 난다 쳐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3천억 정도 내니까 한 20배 정도 되잖아요. 지금 적정 주가라는 거죠. 6, 7천 원이. 그럼 더블 가려면 이 이익이 2배 이상 늘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내년 정도에 2배가 는다면 올해 한번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그건 본전 정도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많이 빠졌다고 물타서 회복하는 것보다는 믿기 쉽지 않는 게 아니라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고 그런 주식으로 여유가 있으면 사고 이것은 물타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가면 한 12,000원 정도 12,000원 가면 손절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가격만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많이 빠졌다고 주식 가는 게 아니에요. 가치 평가를 꼭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결론적으로는 12,000원까지 기다려 보신 다음에 그 구간에서는 약손실 안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실을 최대한 줄이신 다음에 나오셔서 또 다른 종목들 찾으셔가지고요. 손실 메꾸고 수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오리콤 16,900원에 10% 들고 있어요, 제가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네, 3일 됐어요, 매수한 지가. 네네. 근데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줄 알고 그때 매도를 안 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내가 이렇게 아쉬우세요? 답답해. 네. 그러면 조금 더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단기 전망이랑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매도 네. 가격 알려달라고 해볼게요. 네, 네.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네. 응, 응. 네, 전문가님 오리콤 3일 들고 계셨고요. 지금 수익을 보고는 계신데 여기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고 싶으셔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리콤은 어느 정도 가격까지 더 오를 수 있을지 단기 전망과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투자 의견은 전략 매도 의견들을 지금 당장 파시고요. 전혀 알지 못하고 샀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냥 가격을 보고 가격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산 거예요. 이거 물리면 또 답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가격을 보고 가격 가는 걸 사면 초기에 사야 되는 거죠. 자, 이익이 66억 작년에 21년도인데 이게 광고 관련된 미디어 광고 회사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작년에 9월 달까지는 110억 이익이 많이 늘었죠. 이렇게. 이익이 늘어서 미디어 광고가 새로운 광고 쪽에 들어가서 수익을 좀 내고 있어서 그러면 150억 정도 올해 더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2,000원이니까 뭐 열몇 배인데 어느 정도 주가는 이미 실적이 좋았던 것이 12월부터 급등을 시켜서 반영이 된 거죠. 적정 주가로. 그럼 거래가 이게 많이 실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실렸으니까 이 거래가 실린 그 가격을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올라갔으니까 거래가 아직 덜 실렸죠. 안 실렸잖아요. 그럼 아직은 매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하려면 추가 상승이 이미 올해 예상 실적의 주가가 반영된 걸로 보이고 낙폭과대도 안 되지.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는 이 거래량이 다시 어느 정도 안 터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걸로는 보여요. 그러면 18,000원대 왔기 때문에 이 주식은 단기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가야
23,000원 정도 되는데 올해도 실적이 좋으면 23,000원 정도는 보여요. 그건 지금부터 20%밖에 되지 않는 거죠. 20, 30%인데 그러면 이렇게 거래 실렸다가 2번 실렸고 그럼 돌파한 여기가 매수 시점인 거예요. 매수는 8,500원 해야 되는 거죠. 9,000원 정도에. 왜냐하면 가일건이 들어가면서 하기 전에 요 구간에서 매수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작년 11월 주봉 볼까요? 작년 11월이 여기잖아요. 10월 정확하게 매수 시점은 요 봉입니다. 일주일 동안 즉 7,500원부터 종가까지 해서 여기 8,000 종가가 8,000 12,000이네 여기. 여기 8,000원부터 8,700원까지. 여기서는 1억 있다면 1억을 다 올인해도 리스크가 전혀 제로인 구간이 사실 차트상으로도 실적도 7,500원이면 절대적인 저평까지 5배밖에 안 되고 이게 크게 넣었는데 그 이익 걸 이때 정도 안 거의 3분기 실적 끝나고.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11월 참 중순인데 실적이 워낙 좋아진 걸 알고 그때 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어디서 샀다는 것은 그냥 가격을 보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미리 알고 내가 매매한 주식이 100개면 100개 안에서 정말 이름만 들어도 뭔 한 회사고 그 업종이 어떨까 올해는 어떨까 내년 어떨지 이거 다 알아야만 주식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제가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12평선 종가로 지켜야 된다. 15,700원입니다. 그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가로 16,000원 러프하게 드리면 16,000원 정도를 붕괴를 하면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신단가 16,900원이죠. 그러면 지금 3일 됐다 그랬으니까요. 이거는 상한세 16,000원이니까 16,000원 지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별로 수익이 아닌데 크게 수익이 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전량 매도하고 앞으로는 미리 지금 싼 게 얼마나 많아요? 사가지고는 100%갈 주식이 세비였습니다. 세비다면 사투 어쨌든 많다는 얘기죠. 그런 거 사세요. 이런 거 초보자 이거 매매 잘하는 만 할 수 있는 거예요. 16,000원 손주가 드리고 목표가 23,000원 드리겠습니다. 내년 봄까지 목표가입니다. 올해 봄이죠. 네, 시청자님 오리콤 우선 처음에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올해 봄까지 23,000원까지 노려보는 거 괜찮지만 이 부분은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더 할인에 들어간 저렴한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보시길 바랄게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요. 네.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에게 이렇게 덕담까지 해주신 시청자님 덕분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오리콤 관련해서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프라이드님께서 보내주신 SGC 에너지고요. 31,0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전문가님 최근에 SGC 에너지 그래도 오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31,000원이면은 아직까지는 한 100원 정도 더 올라야 원금 회복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에너지 주식은 모멘텀이 다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작년에 전쟁 터지고 나서 2022년도에 거기에 해도 이게 에너지 관련된 여기 주식이 별로 안 올라갔어요. 그죠? 오히려 보시면 22년도, 21년도 보시면 거의 잠깐 올라갔다가 안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수익은 뭐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모멘텀을 보면 이게 발전 에너지 열병합 발전 쪽에 이렇게 해서 관련된 뭐 이쪽에 관련된 전력 관련된 거 주로 하네요. 플랜트 뭐 댐이나 여러 가지 발전소부터 시작 발전소 쪽 뭐 이렇게 주로 회사 관련된 하는 중기계 쪽 에너지인데 발전 쪽으로 그러면 요게 실적은 이제 보시면 그냥 2천억
올해도 좀 줄죠. 이렇게 예상이. 줄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주식이. 작년에 22년도 이렇게 성큼 늘었는데 그 이후에 늘지 않잖아요. 줄잖아요. 그럼 내려갈 일만 남았던 건 작년에 많이 올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안 좋을 때 업황이 안 좋아지면 이익이 11억밖에 안 나는 회사죠. 이 70억. 근데 이익을 2천억이나 냈어요. 그래도 이게 일시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공사가 별로 없이 여러 가지 없으면 발전사라는 이런 거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그죠? 잠깐 몇 개 단계 수주한 개고만 해서 하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모멘텀 자체도 그렇고요. 올해 매출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손해도 별로 아니니까 다 파시고, 오히려 지금은 이런 걸 살 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주식을 오히려 인터넷 주식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게 훨씬 더 나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에너지나 제가 보는 쪽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년에 22년도 태조 이방은 이렇게 할개를 쳤죠. 잘 됐습니다. 23년도는 이시만 남았네. 태조 조선시대는 이시 나라였죠. 이시는 계속 좋은 거고요. 앞으로 업황도 그렇고. 태조도 이방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인데 이러다가 방운도 다른 왕으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못 가는 주식들이고요. 그는 이시만 남아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올해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에너지도 일록에 들어갑니다. 태조 이방은에. 그래서 올해는 관심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종목전 마치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향한 모멘텀이 이제는 해소가 됐다. 어딘가로 다 분산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해서 SGC 에너지는 정리해보시고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증시 단기 전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은 이광무 전문가님인데요. 우리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받아보고 싶은 종목들이 있다면 똑같이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진단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광무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는 로봇, AI, 그리고 다른 스마트 팩토리, 이런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이 모멘텀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와 함께 투자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일단은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대한 이 신사업,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키워드는 계속해서 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많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높아진 물가만큼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생산성에 대한 분들도 많이 이제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키워드도 많이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무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을 좀 조성한다면은 AI라든지 로봇 산업에 대한 발전은 같이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높아진 관심만큼 주가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상당히 좀 급하게 올라왔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 효과가 컸습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다른 종목들과의 키맞추기 흐름이라든지 조금은 조정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높아지는 것만큼 물론 이제 로봇 산업 안에서도 좀 분류가 좀 필요합니다. 서비스형으로 로봇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산업 안에서의 이 자동화에 대한 관련된 종목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야기 드린다면은 협동 로봇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협동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이제 구속품이라든지 이와 같이 좀 실질적인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로봇이라든지 AI와 같은 키워드들은 미래 기술로서 전망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실적 변화가 나오기는 사실 좀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 실적으로 전환되는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산업은 좀 더 고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흐름 안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올라간 종목과 또 그리고 앞으로 보일 종목들에 대한 치맞추기 흐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시간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이야기 들었었는데 아직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을 본다라면은 뮤이 로보틱스라든지 SPG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함께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로봇 산업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제 때에 맞는 매수 자리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잘 가고 있는 로봇 관련 종목들, 스마트 팩토리, AI 이런 테크 기업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이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일 것 같은데요. 우선 산업 성장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 주신 만큼 이 로봇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셨던 분들 매수 타이밍을 잘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SPG나 다른 종목들도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잘 반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 넘어가기 전에 또 2부에 새롭게 찾아와 주신 분들이 속속 보이네요. 네, 마로니의 입세님도 와주셨고요. 어쩌라고 내맘이지님께서도 오늘도 종목을 들고 와주셨습니다. 처음에 포홀이 뭔가 했더니 포스코홀딩스의 줄임말이었네요. 네, 포홀 하니까 괜히 좀 귀여운 느낌인데 네, 포홀도 이따가 시간이 된다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혜령고님 안녕하세요. 뭔가 느낌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테디님, 저는 순간 테리님이 아이들을 바꾼 줄 알았는데 다른 분이셨네요. 네, 테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데 제롬양 파월님께서도 오늘 굿 스웨덴 남겨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단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도 알차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금주말님께서 보내주신 두산 테스나고요. 38,00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여기서 15% 정도 더 담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유 비중을 20%까지 늘리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평 단가가 약간은 높으니까 평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두산 테스나 비중 더 실어서 전략 세워보는 거 괜찮을까요? 일단은 종목 선택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좀 접근하기보다는 두산 테스나가 가격 조정이 나올 때 음봉의 자리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초기 진입 가격 자체가 38,000원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타이밍은 조금 늦으신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도체 섹터 지금 업황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은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 미래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선 반영시키면서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이 반도체 업황을 좀 예상해 본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반도체 종목들은 좀 알짜 종목들은 지금부터 모아갈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31,000원 라인대에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접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38,000원대 매수가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이 물량을 확장시킨다기보다는 단가를 낮추기 위한 물타기 관점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남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들어가기보다는요, 주가가 좀 내려왔을 때 조금 더 조정을 욕심을 낸다라면은 3만 원 이하에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매수할 수 있는 눌림목에 대한 기회가 없다라면은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물타기 비중 확대를 한다라면은 3만 원 이하에서만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테스나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추가 매수 문의를 해주셨는데 3만 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때 비중을 확대해보자 말씀 주신 만큼 잘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두산테스나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넥스틴이요. 네, 넥스틴이요.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예, 좀 높아요. 57,000원. 아, 57,000원에 한 15% 정도 돼요. 15% 정도요. 네. 네, 지금 현금 여유나 시간적인 여유는 갖고 계세요? 아니요, 뭐, 특별히 더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 우선은 손실이 좀 많은 만큼 어떤 전략을 가장 세워보고 싶으신가요? 아니, 뭐, 정말 실적이 깡패라 그래서 샀는데, 2달째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 것 같으면은, 뭐, 조금 더 매수하는 거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근데 그러세요. 지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절 없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보는 게 최선의 선택일지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넥스틴 들고 와주셨고요. 우선은 실적을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2달 동안 주가가 뚜렷하게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넥스틴 지금 손절 생각은 없다고 하시고요. 괜찮아 보인다면 추가 매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 주신 만큼 어떻게 해보는 게 최선의 선택일지 도와주세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실을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지금 위치는 손실 구간 인식이기도 하고 기간적으로 계속 좀 끌려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넥스트라는 기업은 뭐 앞에 이야기했던 뭐 테스나와 같이 뭐 검사 장비라든지 뭐 이와 같은 테스트 기업이기도 한데 넥스틴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앞으로 이 반도체가 좀 더 미세화되고 그리고 지금 TSMC와 삼성전자가 경쟁하고 있는 5나노, 3나노급 이와 같이 계속해서 좀 고차원된 이 반도체를 쓰게 되었을 때 이 넥스틴의 검사 장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넥스틴의 실적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과거에는 크게 이 조각을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세 공정화에 대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넥스틴에 대한 이 영향력은 상당히 커질 것이라 보여지고요. 실적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뭐 치포 동맹이라고 해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이 글로벌 움직임들이 있긴 하지만요. 미국의 압박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도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에서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요 국가 그리고 또 주요 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연속적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막 미세 공정화로 넘어가고 있는 전반적인 이 흐름만 봤을 때는 넥스틴에 대한 실적 변화는 단기적인 움직임은 아닐 것이다. 좀 더 장기적으로도 보셔도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오래 묵히고 오래 갖고 있으면 수익이 될 종목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2달여 정도 갖고 계셨지만은 만약에 지금 위치 정도라면은 사실은 뭐 추가 매수 조금 더 비중 확대 하셔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리 단계보다는 홀딩 의견 그리고 매수하신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기업도요, 넥스틴, 뭐, 한 종목만 올라가진 않습니다.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같이 동반해야지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좋을 때, 그때 개별적인 수주 이 공시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적인 개별적인 모멘텀이 더 드러나는 것이지, 지금은 사실은 시장에서 크게 윤곽을 나타내거나 보여지는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참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도 넥스틴 나쁜 기업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보신 대로 실적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시간 투자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보유해 보시면서 추가 매수 고려하신다면 현재 구간에서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넥스틴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는데요. 이광무 전문가님이 꼭 손실 안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님 여기서 꼭 수익까지 챙겨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틴 하니까 갑자기 저스틴은 아는데 이런 준호님의 댓글이 나왔고요. 그 아래로 레제비츠님께서 저스틴 팀벌레이크를 말씀해 주셨고 다른 분은 갑자기 저스틴 비버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힙한 친구들은 저스틴 비버를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이제 옛날에 있었던 가수가 저스틴 팀벌레이크인 것 같은데 제가 언제였을까요? 중학교인가 고등학생 때 저스틴 팀벌레이크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 알게 된 노래는 섹시백이었는데 그걸 듣다가 이제 관련 노래로 쭉쭉쭉쭉 이어가다가 좋은 노래를 하나 찾아서 그 노래를 한 가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수렌타이라는 노래도 굉장히 좋고요. 또 Blurred Lines라는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노래 좋으니까 금요일 밤에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스틴 비버는 어떤 노래든 다 좋으니까요. 모든 곡들을 추천하고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레제비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PNT입니다. PNT 44,000원을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궁금하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7% 튀어 오르면서 4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PNT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종목 자체에 대한 선점 괜찮고요. 주가는 무난하게 박스권 흐름을 계속 지켜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뭐 2차 전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가격대로 본다면은 4만 선 언저리에서 그리고 상단에서는 55,000원 부근에서 꾸준하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이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턴키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PNT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주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생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인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좀 관심이 모아지지 못하고 있어서 주가의 움직임 좀 부진하지만은, 일단은 PNT 같은 경우에는 큰 틀 안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은 없었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내용들, 특히나 장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박스권 장세를 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스권은 하단과 상단을 크게 봤을 때 4만 원과 5만 5천 원 라인대를 그렸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본다라면은 지난 연말 때 잠시 올라왔었던 매물대까지는 쉽게 올라오지 않을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5만 원 정도,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높아졌을 때는 5만 5천 원 정도. 단기로 좀 목표가를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정에 대해서는 좀 단단한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저는 주가 조정, 주가 하락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기보다 올라왔을 때 잘 관리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PNT 이제 바닥은 잡고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5만 5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PNT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탱크님 안녕하세요. 제롬양 파월님 와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롬 파월님께서는 영어가 모국어 아니신가요? 네, 그리고 두둥님 오셨네요. 저는 두둥님만 보면 넷플릭스가 생각납니다. 넷플릭스 보기 전에 항상 두둥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두둥님 오면 갑자기 넷플릭스가 생각나는데 넷플릭스가 간밤에 3% 넘게 올랐습니다. 또 주가 향방 어떻게 될지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만약에 중요한 소식이 있다면 외신 통해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침부터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심택이요. 심택이요? 예. 네. 보유 비중이랑 매수 단가는 어떻게 되세요? 60%에 46,000원입니다. 60%면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요. 추가 매수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이거에서 몇 번 목을 탔어요. 근데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죠. 그러면 우선은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전반적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심택 들고 와 주셨는데요. 46,000원으로 매수 단가도 좀 높고 비중도 60%로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손실을 최대한 메꿔보고 손실 대신에 수익까지 노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심택이라는 종목은 저도 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심택하면 이강무였고 이강무하면 또 심택이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이 시청자분이 높은 가격대에 현재까지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해 이 연초까지만 해도 심택에 대한 주가는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 때에 반도체 업황이 모두 다 좋았던 것은 아니었고요. PCB 관련된 종목들이 이때 큰 시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PCB 업체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고차원된 반도체에 대한 사용도 많이 늘어났지만은 향후에 이 DDR5에 대한 전환점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PCB 업체들이 DDR5로 교체되게 되면은 PCB에 대한 기존에 대한 플랫폼이라든지 이 형태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B 기업들은 기존에 있었던 모델보다 좀 더 고사양된, 그러니까 이익률이 높은 제품으로 많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DDR5에 대한 발표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지난해 연초 때 큰 상승이 왔다가 주가가 현재까지 부진했던 이유는요.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흐름들도 있었지만은, 이 DDR5에 대한 이 전환을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CPU 이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상당히 미뤄져 왔습니다. 올해는 나오겠지 하면서 기다려왔었는데, 사실 지난해까지 발표를 못했었고요. 서버용 이 CPU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나와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 서버용 CPU에 대한 출시를 제외하고 모든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마지막 CPU 이제 신제품에 대한 모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는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아직도 이제 2023년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면은 심택은 다시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CES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계속 이 스마트 가전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분야 쪽에서 AI라든지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계속해서 이제 이 PCB 고사양화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택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좀 내려왔지만은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좀 내려왔지만은 여전히 좀 다시 참고 기다려야겠죠. 물론 이제 시청자 같은 경우에는 높은 구간에서 주가에 대한 대응을 조금 아쉬웠지만은 지금 가격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냉정하게 비중도 크시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한 번에 기다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중간에 오랫동안 좀 내려왔던 것만큼 올라오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4만원, 42,000원 사이에서 비중을 좀 일부 축소를 했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4만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비중을 다시 채워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이렇게 한다면은 일부는 손절 대응을 하겠지만은 이후의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좀 더 자신 있게 얘기 드리면은 심택은 항상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지금 좀 물린 기간과 이 손실금이 좀 크시겠지만은 팔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잘 갖고 가셔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심택과 관련해서는 4만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해보는 거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 자체는 괜찮은 종목이니까 지금은 답답하시겠지만 손실 최대한 메꿔보시길 바랄게요. 네, 심택과 관련해서 마지막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 진단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증시 전망과 함께 로봇 관련 종목을 향한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탄력이 둔화됐지만 코스닥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현재도 1.6%대 상승률 나타내면서 원래 11시 기점으로 최고점인 707포인트를 터치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707포인트 지나가면서 고점
고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잘 가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또 대응 전략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오후장도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